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손바닥 위에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지난 4일에 김여정이 아주 못된 말로 된 담화를 내놨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5일 북한 통일전선부가요, 개성공단 안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소 간에 무슨 통화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러더니 9일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낮 12시를 기해서 남북 간의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한다. 통신선을. 그리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아마 이 일환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모양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남북 군사합의라든지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등으로 이어질지도 모르죠. 8일에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참석한 대남 사업부서 사업총화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아마 대통령 책상 위에 있거나 어디 대통령 가까운 곳에다가 놔두고 있겠지만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이것도 폐쇄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에 그때 4월 20일 그러니까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는데 그 일주일 앞두고 개통됐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9일까지 781일간 단 한 번도 통화가 없었던 장식품이었죠. 근데 그 장식품 역할마저도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속성 또 그 한계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절대로 남북이요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을 구가할 그런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남북 관계가 만약에 진전이 된다면 북한 체제가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체제 존립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란 것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자각해 하는 가장 강력한 각성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 평화는요, 이것은 북한 그 억압체제, 폭정체제에 대해서 그것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들어가고 평화가 들어가게 되면 북한 김정은 체제, 그 억압체제, 학정, 그게 더 이상 계속될 수가 없죠. 그건 바로 김정은 체제의 와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건 말만으로 하지 실제로 실천하는 의지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간은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해볼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마치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의 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이후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말 듣고 이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를 결정하고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극히 미미하다는 걸 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228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화려할수록 그 실천은 어려운 건 분명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거는 무슨 쌀 몇백 톤 또는 재난지원기금 몇백만 달러 이런 거 아니죠. 최소한으로 개성공단이 이제 재개되고 또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이 정도라도 했더라면 자기 곁을 내줬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그것도 못 해준 것 아닙니까? 왜? 미국이 꿈쩍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 대통령 그걸 꼭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진 것이죠. 아니 그것도 못 해주면서 뭘 대단하게 무슨 평화구조 정착이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니 엉뚱말을 하느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재주는 국내에서는 이 말재주가 통합니다. 그런데 말재주에 관한 한 북한은 달고 다른 체제거든요. 문 대통령의 말재주, 문 대통령 정권의 말재주가 거기서까지 통할 리가 없죠.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 정부 여당 지금 탈북민들에게 막 성토를 해대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청와대는 말이죠. 이게 백해무익한 안보 저해 요인이다.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고, 또 통일부는요. 그 전단살포 금지법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민주당도 지금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당장이라도 입법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서두르고 있죠.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이 김두관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망동이다. 이렇게 탈북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국가와 국민의 채통을 말이죠. 여지없이 무너뜨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전해주겠다는 그런 탈북민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 사람도요, 이 물리력에 입맛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통일부 장관이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이 사람은 또 경찰과 군병력 동원을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라 이거죠.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경찰과 군이 김정은 체제의 수호대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전단살포는요, 북한 주민들에 대해 진실을 알리려는 그런 노력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자유 대한민국의 진면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의 그러한 노력을 이렇게 법으로 억눌러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쯤에 이르렀으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가 이걸 주창하면서 김정은에 경도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말이죠. 아니면 무슨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온 국민을 이끌고 지금 높은 산에 올라온 셈인데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기어이 끌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산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아니었던가 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형국이 됐죠. 그랬으면 뭔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뭐 여기 온 게 맞다, 언젠가는 이게 맞다는 게 증명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요? 허기야, 이 문 대통령 정부 이렇게 뭐랄까 핑계 만들어대기 이런 데는 아주 발군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뭔가 또 자신들의 이 행동을 정당화할, 자신들의 대북 정책을 정당화할 그런 명분을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이건 안 됩니다. 왜? 북한 체제의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체제는 그 특성, 그 한계, 그 속성을 어떤 경우에도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김정은이 자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게 되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자꾸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